프레임으로 봤을 때 특검에서는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또 국힘 의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거세게 속도를 내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파고를 또 어떻게 넘을 것이냐. 여기서 윤어게인을 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어게인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면회할 거다. 면회가 가능하면 하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김민수가 그랬죠. 네, 아니, 네. 신청을 네, 했죠. 네. 신청을 했죠. 이미 신청을 네, 이미 면회 신청을 장동혁 했습니다. 대표도 네. 이제 당 대표의 당에 이제 간판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다. 그리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계엄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들은 존중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광의에 또 소위 이제 탄핵을 외연 확장, 반대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레임일 수도 있지만 당의 외연 확장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게 팩트라면 장동혁 대표가 뽑히지 않았을 것이고 김민수가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김민수는 첫 연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게 첫 연설이었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윤어게인을 외친 청년들한테 극우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라면 내가 극우하겠다라고 한 게 제 두 번째 연설이에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전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말을 다 했는데 그럼 제가 여론조사 1위 나와서도 안 되고 제가 최고위원 당선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윤어게인이 뭐냐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통상 사람들이 대답을 또 못해요. 명확하게, 명쾌하게는. 탄핵에 반대. 윤어게인이라는 거는 예. 가서 현장에 가서 들어봐야 됩니다. 이 청년들한테 윤어게인이 뭔지를 물어보면요. 수십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명사가 아니다. 이거 복합 명사이기도 하고 추상 그렇죠. 명사이기도 네. 하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라는 건 동사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얘기하는 예. 사람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법치의 수호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정권의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인권 유린의 현장에 스탑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복원을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의로 탄핵에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수많은 뜻을 한 문장으로 담은 게 윤어게인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건 역시도 윤어게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연결을 시키면서 야 쟤네들 지금 이상한 애들 아니야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막 이런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야 김민수를 누가 한다고. 김민수가 어떻게 김근식한테 여론조사를 이거 여론조작 아니야? 그 사람들도 부정투표 조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 그분들은 제가 나오는 방송을 단 한 번도 관심 없으니 안 봤을 것이고 그러면 카테고리가 뜨지 않았을 것이고 김민수가 누군데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제 연설조차도 혹시 앵커가 묻더라고요. 연설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정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런 상태로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는 상태에 와서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럼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지 않고 왜 청년들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이 단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왜 아는 척을 하냐. 자 저는요 이게 지금 우리 보수가 성장할 수 있냐 없냐 중도 확정할 수 있냐 없냐에 정말 기로에 섰다라고 보거든요. 이 청년들의 에너지 엄청납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 대한민국 현대사에 지금 청년들의 열정이 이렇게 뜨겁게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열정을 하나로 모아내기만 한다면 이건 보수 정권이 정말로 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에 대한 이 뜻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고 이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청년들이 대한민국 바꾼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보수정치 바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실 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연구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지금 접수 신청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면회는 여기에 가서 한 10분 대화하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화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장소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럼 이제 30분 정도 별도 공간에서 좀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제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어게인이란 이 에너지가 우리 당의 확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윤어게인이란 에너지는 이퀄
청년들의 에너지다. 대한민국 근데 청년들의 에너지고. 청년들의 에너지 네.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탄핵 아니면 계엄? 자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예요. 진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에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자유 네. 대한민국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니꼴로 그 형상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계엄이란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되게 잘 계엄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한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엄 탄핵 다. 네, 근데 네. 이게 왜냐면 지금 계엄 잘했어요, 잘못됐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는 게 계엄을 단편적인 사건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계엄만 사건으로 딱 잘라서 이거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이러면 흑백 논리가 되죠. 그럼 이거 예를 들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니까 탄핵 정당한 거예요라고 하면 이건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가 아니다. 계엄은 역사의 흐름 중에 있는데 이거를 딱 잘라낼 수가 있느냐. 네. 그럼 계엄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 분명히 있다. 지금 네. 예를 들어서 29번의 탄핵이 있었고 이 29번의 탄핵 중에서는 행정부의 수장들이 있었다. 행정부 마비를 분명히 지금 민주당이 시키고 있었고 네. 또 예산까지도 마비를 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데 전시 또는 사변 이런 얘기 하는데요. 행정부가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 기능이 마비될 때도 개헌권 원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헌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나은 방법 하나는 있었다라고 봐요. 뭡니까? 제가 그 1년 전부터 주장했던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이거를 더 빨리 집어넣었다면 저는 비슷한 효과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약 1년 전부터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 탄핵 당할 거라고 하고 네.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비상겸이라는 사건만 끊어놓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민주당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다. 지금 네.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의 기능을 완전 마비시킨 상태였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계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걸 역사의 계엄을 사건 하나로 떼놓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민주당의 잘잘못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 당의 잘잘못도 나오는 것이고 이때 역사가 제대로 평가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계엄이라는 단편적 사건만 딱 떼놓고 이거 잘 됐어 못 됐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업무하다가 내 옷에 윤석열 계엄, 묻을까. 윤석열 탄핵 네네. 이거 묻을까 봐 말 못하고 아유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탄핵은 좀 반대합니다만. 애매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께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 네. 여론이 충돌해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좌파 진영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 잘못된 게 돼버리고 있더라.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목소리 더 당당하게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 당당하게 내라고 하는 오케이,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의 선거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고 통했어요. 근데 결국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 목적으로 모인 결사체인데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그다음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전체 큰 국가 단위의 그 선거에서도 그 전략이 통할 것인가? 그게 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엄 선거에서 이기겠다고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이런 주장을 안 하고 아우 죄송합니다. 계엄 잘못했습니다. 탄핵도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긴 적이 있나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거를.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은 그래 사과했으니까 오케이 넘어갈게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거봐 니네 잘못했지? 이거 확실히 잘못했지? 이걸로 1년 물고 늘어갈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충돌하기 시작하면요. 아유 니네 똑같은 놈이야 해서 끝날 거예요. 네. 여론이.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새로운 것들로 넘어갈 수 있다. 진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우리의 주장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진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진짜 다음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주장도 강하게 해서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때 여론이 부딪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다라고 해서 네. 우리한테 여론이 돌아오지 않는다. 네. 사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싶어요. 예.